전 솔직히 면접도 안 중요하고 학점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점이 었고 그때 교환학생 총 비용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알고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비디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공석현입니다. 저는 23살 한예린입니다. 21살 김민형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건 본교에 소속된 대학이 이제 해외 대학과 협정을 맺어서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학생만의 특권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군대 마지막에 말년 휴가라는 걸 봤는데 한 5주 정도 휴가를 내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유로운 미국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을 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권유를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송봉식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본 전공이 미국 문화 전공이기도 해서 언어 실력도 향상하고 문화 체험도 할 겸 싶기도 했고, 제가 4학년이라서 약간 마지막으로 대학생으로 좀 불태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추가학기 하시나요? 저희 지금 4학년 1학기여서 돌아가면 어차피 한 학기가 나와요. 막학기에는 교환학생이 안 돼요. 네, 돌아오면 추가 학기 다녀야 돼요. 추가학기를 하니까 서약서를 쓰고 네. 가야 맞아요. 일단 이게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보통 파견 시기가 이제 한 학기 아니면 1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4학년 2학기에 파견되기 위해서 23년 12월 말쯤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1월 초 중순쯤에 나왔던 것 같고, 아마 근데 신청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아마 이제 원하는 학교에 붙고 싶다면 학점이랑 토플을 최대한 잘 따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처랑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서 뭐 근로학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럼 특혜가 있나요? 특혜는 없죠. 근데 그냥 정보 같은 거를 미리 좀 엄지받을 수 있다는 부분. 우리 둘런가? 난 몰라 난. 나도 몰라. 중학교 맞아요? 성대는 이제 면접이 자소서가 없었던 걸 저 할 진짜요? 때는 자소서가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자소서가 없습니다. 저는 면접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성균관대는 그럼 자소서가 없고 서강대는 면접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면접이랑 학점이랑 어학 성적은 그 신청 당시에 신청을 하면 플러스 점수가 되고, 신청한 당시에는 어학 성적이 없어도 붙을 수 있어요. 붙고 나서 이제 그 파견 가기 직전까지만 어학 성적을 제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학 성적이 있으면 플러스는 되지만,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펜스테이트가 꽤 경쟁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학점이 4.3이었고 그때 성적이 꽤 높은 편이었고, 토플도 미리 준비해서 가산점이 있었고, 면접도 잘 봤어요. 그래서 무리 없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성대는 면접을 다 영어로 진행을 해요. 근데 경쟁률 같이 약간 중요한 수치 이런 게 국제처에서 공개를 안 해줘요. 우리는 있어요. 공개해요. 우리는 그래서 공개. 진짜 너무 억울했어. 제가 지원을 했었을 때는 이제 경쟁률이 한 7대1 정도 돼가지고 조금 쫄긴 했는데, 준비하던 게 있었으니까 쭉쭉쭉 하니까 그냥 무리 없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솔직히 면접도 안 중요하고 학점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산점에는 근데 이 가산점 5점의 의미는 학점 0.5점을 플러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5점이면 학점이, 가산점을 5점 받으면 학점이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학점은 사실 4.1, 뭐 4.2 뭐 이렇게 하면 0.1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가산점을 받으면 그거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어학 성적도 사실 80점? 80점만 넘으면 다 똑같은 5점이거든요. 그래서 토플을 잘 볼 필요도 없고, 면접도 그냥 얘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지 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는 거고, 되게 질문도 어렵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니까 이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 세워서 상위 몇 프로는 면접까지 가고 그 밑에는 면접도 못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지원할 때 당시에는 가산점이 중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학교 가려면 고고익습니다.
그게 어떤 목적의 장학금인지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한국 등록금을 내주는 장학금이면 어차피 교환학생은 한국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그 미국으로 대학을 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받을 수 있죠. 저는 장학금을 받고 왔는데 한국 등록금 장학금이 아니라 저는 미국으로 올 때 장학금을 받는 거여서 한미 첨단 분야 청년 교류 지원 사업의 장학생으로 여기 왔습니다. 한미 청년을 왜? 학교에서 메일을 줬어요. 왜냐면 이거 신청할 수 있는 게 2024년 2학기에 미국으로 파견을 가는 이공계 대학생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메일을 다 뿌려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는 거기 대표 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또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또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교내 장학금 아니면 교회 장학금으로 유명한 게 미래에셋, 아센듀, 펄 교환학생 그리고 토플 자체에서도 되게 조금 주긴 하는데 토플 장학금이 또 줘요. 약간 토플 고득점 받으면 그래서 이런 교외 장학금도 수혜 조건 같은 거 잘 알아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비자 프로세스가 좀 많이 복잡하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파견 교회에서 보내주는 이메일 잘 받고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제출하라는 거 제출하고 기간 안 넘기고 이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냥 짧게 제가 했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자 신청이 이미 갔을 거기 때문에 파견교에서 이제 DS2019라는 서류를 줘요. 그게 이제 J1 비자가 교환 비자인데 교환 비자한테만 이제 적용이 되는 서류인데 그 서류를 파견고에서 받으면 그걸 이제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내 정보를 이제 스스스 등록을 하고 그 서류랑 이제 발급 비용 비자 뗄 때 이제 내야 되는 비용 같은 거 다 제출을 하고 나면 그래서 프린트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제 제출해야 될 거를 다 들고 이제 어디지? 대사관? 맞아. 대사관을 가요. 이제 서류 제출을 다 하고 기다렸다가 면접을 보는데 아마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목적이 명확한 비자거든요. 교환학생으로 잠깐 파견을 나가 있겠다라는 정말 간단한 비자여가지고 면접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 졸업 어느 연도에 해? 라는 이 질문 받고 그냥 오케이 하고 바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이제 여권을 제출한 데에다가 비자 스티커가 찍어서 이제 집으로 배송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 발급이 완료가 되는 거고 문제는 딱히 없을 거예요. 기한만 잘 지키면. 이메일 완전 중요합니다. 이메일을 꼭 확인하세요. 사실 PDO가 이 교환학생계의 엄청난 백과사전이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거는 PDO 영상을 확인하세요. 웬만한 건 PDO 영상에 다 있는데 제가 PDO 영상에서 미처 소개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학생이시잖아요, 유학생. 오실 때 그 은행에다가 유학생 지정하고 오셨죠? 네. 유학생 지정. 네, 그런 것처럼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하고 오잖아요, 유학생들은. 그래서 유학생들은 보통 하고 오는데 교환학생들은 보통 안 하고 와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나라가 이제 또 옛날에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로 그 외화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그걸 나라에서 좀 까다롭게 다뤄요. 그래서 1년 갔다 오시는 분들은 사실 유학생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무조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도 은행원분한테 들은 거라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증여세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목적을 밝히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계속 저한테 외화로 송금을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증여세로 잡힐 수 있어서 그 증여세 공제 한도에서 그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조금 그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사실 미래는 저희가 나중에 미국에서 얼마나 큰 돈을 지출할지 솔직히 알 수 없고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뭐 이거를 지정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외 대학 합격증에 기간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 기간이 명시된 해외 대학 합격증,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신분증을 들고 부모님의 주 거래 은행에 가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저랑 그 관계를 지정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청으로 통보가 가지 않고 그 자유롭게 만불 이하는 외화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은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꿀팁이 다 이제 1%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아 근데 이거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라 이게 억울한 거예요. 똑똑한 거지. 일단 펜스테이트 교환학생일 경우에는 현지 학생이랑 수강 신청 방법이랑 시기가 모두 다른데 듣고 싶은 과목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 쪽에서 이제 펜스테이트 그 쪽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시간표를 짜주는 대리 신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교양으로 들을지 아니면 자기 전공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교일 학점 인정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 이제 파견 교일 학점 인정 기준도 함께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학기의 실라버스를 같이 본다든지 약간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해본다든지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개강 초에 한 일주일 동안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긴 해. 기준이 12학점 이상 19학점까지 들 수 있나? 18 아니야? 18 아니야? 나는 18이었던 거. 18. 18인가? 18. 근데 제 생각에는 15학점 이하로 듣는 게 좀 아름다운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는. 제가 1학기 때 교환학생 따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18학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린 씨 말씀처럼 15학점 아래로 그러면 이번 학기는 몇 학점? 이번 학기에 14학점. 저는 13. 15학.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 일단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들을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일단 18학점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드랍하면 돼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질 때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놓고 드랍을 해야지. 나중에 그걸 신청을 하려 하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 프로페서를 꼭 확인해서 수강 신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SU 메리트 함께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대부분 보통 2학년, 3학년 이때 근데 파견 학기도 미국 학교는 이제 2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학기에 오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계절도 봄 빼고는 다 경험할 수 있고 뭐 땡스기빙, 할로윈, 크리스마스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1학기 때 왔거든요. 저는 1학기 시작해서 2학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1학기에 오는 거는 이제 미국의 2학기여서 다들 지쳐있고 다들 좀 힘들어하고 텐션이 다운돼. 그래서 지금 2학기를 경험을 해보니까 아 확실히 다르구나. 2학기 때 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한 학기 오실 거. 미국 1학기, 한국 2학기. 저는 1년이다 보니까 중간에 엄청 긴 여름방학을 낑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교외에 나가서 살았는데 제가 만약에 1년을 이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자취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국은 기숙사가 조금 싸고 자취를 하는 게 좀 더 비싸잖아요. 이제 보증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국은 사실 기숙사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국 학교는 기숙사 상태에 비해서 엄청 비싸고 가성비가 안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취랑 기숙사 이렇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했을 때 가치가 훨씬 낮다. 그래서 한 학기에 오시는 거면 기숙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같이 좀 더 오래 계실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비용을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 아예 자취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질문인데요. 네, 미국은 월세 하나요? 아니면 전세 하나요? 반전세? 미국은 제가 알기로 전세가 없는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전세가 없습니다. 왜 물어보셨어요? 전세 사기가 없다는 게 이제 네, 전점이. 전세 사기가 전세 사기 없다. 없어요. 네, 펜스테이트에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면 보통 이제 모여서 살던데 항상 이제 어느 나라건 간에 악덕 그러니까 되게 질이 안 좋은 집주인이 있는데 그렇게 보증금 떼먹고 유학생들은 왜냐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삶이. 그래서 그런 유학생들의 돈을 떼먹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문이 빨리 퍼져서 어느 정도 조금 검증된 곳을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런티된 구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PDO에서 잘 정리해놨으니까 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비디오 홍보 영상 아니야?
저는 딱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이소랑 쿠팡 털어오기. 그게 진짜 중요하고 제가 가져와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올리브영 그 올영 세일 때 화장품 챙겨온 거랑 전자레인지 용기 다이소에서 그거 가져오면 거기 안에다가 다 해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 안에 봉지라면도 해먹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 안 쓰고도 요리해서 먹고 하는데 두 번째는 영어 공부 많이 해오기. 특히 약간 영어 회화 관련해서 많이 해오시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보부상 스타일이어서 필요한 리스트 진짜 쫙 정리한 거 있는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권 사본을 꼭 챙겨 오셔야 돼요. 프린트해서 한 3장 정도. 왜냐면 여권 잃어버리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여권 잃어버리면 대사관에 가야 되는데 사실 대사관에서도 여권이 원래 나의 신원을 확인하는 건데 우리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여권 사본을 챙겨가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 사본 프린트해서 가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미국에도 있을 거는 다 있거든요. 없는 건 없는데 저는 욕실화 이거 너무 특정 아이템이긴 한데 이게 욕실화가 미국에 안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사면 살 수 있는데 너무 비싸고 질도 안 좋은데 이제 저는 기숙사에 사니까 기숙사는 화장실도 공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발로 욕실을 쓰기가 조금 많이 불편해요. 제가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욕실화 2개를 가지고 왔었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도. 네, 그리고 올리브영 글로벌이 있긴 한데 한국보다 1.7배 내지 2배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기초 화장품이랑 욕실화 이렇게 2개는 이제 여성분이라면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 숙취해소제 무조건. 그 맞아요. 젤리용품 그거 그 외국 애들은 나눠주면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맛있잖아요. 또. 맛있으니까.